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저희가 기후변화 문제, 환경 관련 이슈들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자연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탈석탄법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탈석탄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통감하고 있는 기후위기 가장 적극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석탄발전 폐쇄인데요.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를 권고하기도 했지만 네. 한국 정부는 자꾸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건설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석탄 화력 발전소가 기후 위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연관성을 설명을 해주세요. 네네. 석탄 발전은 다른 발전원 대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발전원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개소를 가동하면 매년 1,400만 톤의 온실가스 그리고 570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와. 이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기후 위기를 촉진시키는 주범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양도 많지만 초미세먼지도 상당히 많네요. 네, 상당히 네. 많이 발생시키고 있고요. 국내에는 이미 당진, 태안, 하동, 삼천포 등 13개 지역에 61호 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4호기를 더 강릉과 삼척에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래가 61호기가 있는데 4호기 더하면 65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가 높아지면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고 말아서 이 1.5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환경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승 방지를 위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 꺼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를 또 건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오고 있습니까? 이런 지적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네, 한국 정부는 국제적으로는 탄소 중립과 탈석탄에 대한 선언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2020년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요. 네. 지난 11월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석탄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선언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우리의 동해안 일대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4호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신규로 건설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2022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가동을 순차적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 석탄 발전 감축에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사태를 좀 방관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아예 배출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고, 네. 지금 개도국이나 선진국들과 함께 지금 탈석탄 선언에 또 서명도 했고,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도 지금 이제 계속 신규 석탄 발전소에서는 차례로 가동 예정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국민청원이 진행이 됐고 이미 5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했습니다. 예. 석탄 화력 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었고요. 이 5만 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청원 접수 기준이 충족되었고 국회에서는 해당 법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지난 9월 24일 날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도심을 걸었는데요. 기후위기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4일 만에 5만 명의 청원이 가능해졌던 거고요. 네. 이 뜻은 이제 탈석탄법 제정이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네.
네, 청원이 되었다고 그렇다고 끝은 아니고요. 이제 이 법이 진짜 제정이 되는지 법안을 상정을 하고 법안이 통과가 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금은 그냥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덜란드와 독일은 신규 석탄 발전소를 포함해서 203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벌써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세계 최초의 기후변화 법안인 석탄 발전 금지법을 제정을 했고요. 네. 독일도 2020년에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 노동자, 기업 등에 약 400억 유로, 하나로 53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습니다. 네. 네. 국내외 기후에너지 관련 단체들이 지난 4월 전 세계 석탄 발전 추이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한국의 작년 석탄 발전 증가량은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대규모의 나라들보다 한국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봐도 엄청난 증가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시급한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중국, 인도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인구나 땅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세계 3위라는 거는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게 탈석탄입니다. 석탄 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의 27%, 화석연료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반을 넘는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상위 5개 대규모 석탄 발전소 중에 2, 3, 4위의 발전소가 우리나라 태안과 당진과 보령에 있습니다. 네,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 발전 선비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는 정책적인 제도적인 변화와 개선과 실질적인 움직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움직임은 국민들이 요구해야 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앞으로 탈석탄에 관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 환경연합 김재현 활동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